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나는 공사의 기사입니다. 처음에 강성민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노인빙고를 또 국회에서 또 발표하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저희 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주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데서고 또 저희 실이 소득보장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 혹은 국민연금 저희 실에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연구하시는 연구자들도 계신데 그런 소득을 하다 보니까 주로 노인빈곤이라든지 중고령층 혹은 최근에 저희 옆방에 지화사는 청년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저부터 아마 노인빈곤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복지부는 물론 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발표했는데 또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를 또 만들기도 참 그렇고 또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예전에도 한번 어떤 데서 발표를 했을 때 한 교수님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예전에 했던 것들이랑 큰 차이가 없냐 이런 말씀을 저도 그때 들었는데 그때 들고 나서는 그게 내가 좀 연구가 좀 부족했나 분석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며칠 있다가 친구분이 우리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과 얘기를 느낀 거는 바뀐 게 없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발표도 하고 복지부라든지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잘 안 바뀌는구나. 또 하나 느끼는 건 그래도 오늘은 남인수 의원께서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보통 여기 국회에서 와서 발표를 하면은 2, 3만 원 하시고 다 국회의원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떨 때는 공허하지 않나 이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주셨을 때 그래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게 조금만 하나의 잔잔한 말이라도 좀 하나씩 쌓이 언젠가는 큰 물결로서 돌아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그 발제를 받았을 때 한번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그래서 크게는 자료 12페이지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겪고 있는 노인빈곤이라든지 지금 현상이 어떤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만약 이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13페이지에 있는 노인빈곤 진단은 거의 많은 언론이라든지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인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외국사회에 비해서 진짜 얼마나 높을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정부가 여러 가지 기초연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했는데 개선이 되었나 이것들 한번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중에서 누가 진짜 힘드신가 우리가 만약에 노인빈곤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분들을 먼저 우리가 목표를 잡고 그분들의 빈곤율을 줄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 자리에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65세로 진입하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신 우리가 소고령 사회로 넘어갈 때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빈곤 현상 어떨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13페이지 보듯이 자료를 저희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노인빈곤율이 나오기 시작한 2012년부터인데 이게 원래 좀 PPT로 하거나 칼라로 했으면 더 잘 보실 텐데요. 죄송한데 이렇게 박스로 촬영돼 보시면 우리나라가 되게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도 거의 40% 이상의 거의 50% 가까이 되는 노인빈곤 현상을 보였고 이 이후에 정부가 기초연금도 바꾸고 기초보장제도도 하고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와 있는 최근 자료 2019년 자료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여전히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 현상이 앞으로 또한 계속 갈 거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빈곤이 높다 보니까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최근에 이제 고립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립, 은둔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노인 자살률의 원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소득이 없거나 혼자 사시게 되는 우리라든지 정서적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듯이 그래서 빈곤과 정서적인 문제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들이 자살률을 줄이려고 하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자료도 보시듯이 경제적이라든지 건강 이런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일반 가구들, 일반 개인의 빈곤율 한 15%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 노인 빈곤율은 거의 지금 최근에 많이 줄어서 37.6%까지 줄었는데 이 37.6%까지 줄어든 이유는 그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간 것고요. 그리고 요 시기가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정부 이렇게 공적 이전 소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부양보장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나름대로 개선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아무리 좀 고민을 해봐도 일부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빈곤율은 좀 이상하다. 왜 자산도 있고 어르신들이 보면 집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자산도 있는데 자산을 고려하면 빈곤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다 해봤지만 줄어야 30%가 초과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 이렇게 현금화 시키고 연금화 시키더라도 외국의 지금 평균 OECD 평균이 한 20%대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활용해도 그냥 30%대 초반이고 근데 반대로 또 그런 자산을 활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산으로 인한 격차 양극화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산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해서 노인빈곤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을 빈표를 보시면 이게 5분이 이게 소득을 그때 5분 나눴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 5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가장 낮은 1분 20% 이하에 상당히 몰려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은 변화가 있던 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노인으로 들어오시면서 과거와는 좀 양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연령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시는 세대이시기 때문에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반면에 일부 쪽에 많이 몰려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노인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은 빈곤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볼 때 노인 빈곤율을 줄이려고 그러면 75세 이상 혹은 70대 이상과 그 이하를 좀 나누어서 그걸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써야만이 60대 이상에서 낮은 빈곤율이 그대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이 60대에 계신 분들도 결국에 70대 넘어가고 75세 넘어가고 또 빈곤에 처하기 때문에 밀려 올라갈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에서도 보듯이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위 국제기구 비교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40%로 줄여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로 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통해서 줄이더라도 빈곤선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빈곤율이 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빈곤선을 줄인다고 해서 노인빈곤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6페이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2011년이라든지 초고 지난 10년 이전에는 여전히 65세나 60세부터 50%대 30%대였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진입하시는 어르신들은 빈곤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대 65세에 오신 분들이 20%대의 빈곤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OECD처럼 많은 빈곤율이 떨어질 텐데 아시겠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일자리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빈곤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소득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누어서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자료를 해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보통 저희들이 빈곤율을 계산할 때 가구와 개인을 구분을 하는데 개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부단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로는 지금의 어르신들은 연금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좋은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료에 있듯이 지금 2019년이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이 됐을 때 그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주로 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공적 이전이라는 게 연금이 포함된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한 65세에서 74세를 보시면 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신 반면에 연금이 없는 분들은 40만 원, 이건 40만 원대 아마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만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연금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큰 차이가 있고 연금이 또 빈곤에서 개선 효과도 많이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올해 10월달에 종합 계획을 발표할 텐데 저희들도 주목하는 게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 높은 100만 원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의 세대처럼 똑같이 낮은 금액을 받고 노인비곤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가장 최근 자료, 통계청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최근 자료를 보시더라도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10대 청년이나 공무원 이런 세대에 비해서도 여전히 노인비곤율은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다. 시장 소득이라는 게 일을 해서 벌는 소득인데 이걸 보시면 거의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정부 이전 소득이 들어가고 나서 60 보시면 한 40%까지 떨어지는 것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향후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1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되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19페이지를 보시면 1인 가구의 가구 빈곤율은 상당히 다른 부부 가구나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1인 가구도 역시 중위 40%로 하더라도 한 50%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은 어르신들 65세가 넘어가면 40%만 가져도 80%가, 그러니까 1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10명 중에 8명은 빈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것들을 또 설명할 때 농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도 TV 이런 것들 보시면 50만 원만 있어도 한 달 살더라 텃밭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인정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높고, 그리고 또 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생계도 어렵고 정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노인비곤율을 좀 줄이고 누구를 먼저 지원해 줄 수가 있다 따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먼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소득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 세대 분들의 노인빈곤 문제고, 20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좀 낮을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 표 1-6에서 1, 2, 3, 4라고 있는데 4가지 시나리오를 쓴 게 지금 국민연금이 향후 지금 개혁 방안이 있는다고 있지만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들이 된다고 하는 보고가, 그리고 기초연금이 지금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올리는 게 있고 현재 30만 원까지 쓰는 게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에서도 30%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향후 나중에 좀 올린다. 그것들이 소득 기준 선정 이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이런 시나리오 1, 2, 3, 4 어느 거를 쓰더라도 현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1번 시나리오인데 이건 2080년 가더라도 29%, 지금이 아까 37%라고 했으면 줄어드는 게 한 8%포인트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에 저도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가 아마 2080년이면 저도 상당히 고용률에서도 저부터도 아마 직장을 그만두면 29%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그나마 좀 기초연금도 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대하더라도 4번이 시나리오인데 그렇더라도 2080년까지도 26%, 이거는 지금 OECD 기준이 20%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40년이 지나도 OECD 기준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이런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되게 심각한 이유도 결국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가 결국 그 아이가 나이 들었을 때 빈곤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누가 아이를 낳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은 우선적으로는 청년들도 이렇게 막 지원도 하지만 노인빈곤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계속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 이렇게 예측한 이런 모델들이 안 맞아서 절반 정도 확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노후소득 보장이 주는 대표적인 경우 이렇게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인데, 그 자료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온 게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표한 게 보면 드디어 20년 이상 가입자들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그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의 수는 하단에 보듯이 지금 조금 올라가서 한 40만 명,
노인이 지금 한 920만 명인데 40만 명만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되게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앞으로 연금을 납부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걸 보여주는데 약간의 정부의 왜곡이라든지 잘못된 시그널을 이런 것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연금을 받는 전체적으로 15년에서 20년 받는 분도 한 18%밖에 되지 않아서 모임 5분 중에 1분 정도만 그래도 국민연금 혜택을 이 88년에 시작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연금이 아닌 스스로의 힘을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문제는 이제 표 2-1에 보시면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 아까 말한 한 40만 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월 9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20년 미만은 40만 원대 기초연금이랑 비슷한 수준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개선되지 않으면 노인빈곤은 많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초연금도 지금 그나마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현재는 30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고 향후는 한 4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을 연구하시는 노후소득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연금도 40만 원 받고 국민연금도 40만 원 받으면 연금을 왜 내지? 이런 젊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2000년에 도입돼서 20여 년이 넘었는데 초기에는 크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재산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적었는데 그 28페이지 표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는 그거 한 9%대까지 지원을 하다가 제도가 많이 개선이 안 되면서 이렇게 6%대까지 노인들 중에서 6%대까지 줄어들다가 최근에 2020년부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균이 폐지되면서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마 올해 2022년 대가 나오면 전체 노인의 한 10% 정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나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이 10%대에 해당되시는 노인분 대부분은 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독고 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래도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이제 재산 기준 많이 언론에서 보시다시피지만 자동차 이런 거 할 때 있으면 물론 이제 연식에 따라 혹은 연령의 차량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으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혹시 연금을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으로 지원받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페이지에서 노인 일자리인데 노인 일자리는 건강하신 어르신들한테 이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을 월소득으로 보통 하면은 아랫단에서는 거의 70만 원, 80만 원짜리 빈곤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약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3, 40만 원의 소득이 차이 나는데 모든 노인들을 70만 원대, 40만 원대를 다 현금 지원을 하는 것들은 거의 국가가 예산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일을 통해서 건강하지 힘드신 분들은 소득으로 채워준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일을 통해서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게 월 27만 원밖에 금연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27만 원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서적이라든지 소득 안정이라든지 또 내가 일정 부분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이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때문에 이 노인 일자리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 이게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되게 낮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공익형 말고 시장에서 지금 이제 베이비부 세대들은 나름대로의 일자리 경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이 급여도 좀 올린다 그러면 우선은 이를 통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해준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그려지는 게 노인 빈곤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대안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6페이지부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도상 국민연금으로는 모든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 26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현재 75세 이상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65세 이상, 58년생 이상 이분들은 역시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다른 제도로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인 소득보장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추측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 노인들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최소한의 40만 원이나 안전망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 지금은 생계급여라고 하는 게 기준 중에서 그게 30%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35%까지 올린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저도 지금 회의를 가보면 아마 단계적으로 좀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35%까지 간다 그러면 되게 빈층이 계신 어르신들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면 좀 중요하고, 또 번째로 아까 27페이지 하단에 있듯이 최소한 웬만큼 더 젊었을 때 일을 하신 분들은 집은 하나는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거용 내가 한 채만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아주 고가가 아니라 그러면 한 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걸 인정하고 떼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얼추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한 가구 주택 정도는 빼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볼 수 있죠. 28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몇 년 안에는 그런 단독 주택 국가가 아니면은 빼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이와 공부중증 또 노인에 따라서 신경을 쓰는 지출 패턴이라든지 삶의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개인화시키는 난이도,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재 생계급여 이런 속에는 교육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교육비보다는 차라리 의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주거나, 혹은 난방 같은 것들이 지금 혼자 사시는 거 어려우신데 이런 것들을 추구해주는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회 역할을 하고 수급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아마 그 부분을 이따가 상무관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0페이지는 향후 이제 노인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이제 보는 필요한 건데, 그 표 3-4에도 보듯이 최근에 이제 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연금 노조가 2011년에는 38만 원에서 지금은 69만 원,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걸 고려하면 이 연금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30페이지 두 번째 메모에서 보듯이 언론이나 이런 거 보시면 너무나 쟁점이 많습니다. 소득 대출과 재정 안정화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연금을 중심으로 갈 거냐, 사회보험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 중심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격차가 거의 70만 원대, 50만 원대 격차가 보여주는데 이걸 연금으로는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나다 모형 같이 추가적으로 보충연금 방식으로 넣을 거냐, 이따가 기본소득 단위 이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본소득 형태로 채워질 거냐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형태로도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노인도 어려우신데 앞으로 노인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가능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쟁점은 10월달에 아마 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어쩌면 하나의 시급이 되자,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연금이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예 안 되겠다, 연금이 안 된다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가자 하는 물꼬가 생기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31페이지에서 이제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도 있는데, 문제는 주택연금을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이게 고가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하더라도 조금의 보완이지 이것이 빈곤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들이 잘 정립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분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중심으로 소득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금 가입도 남자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와이프도 집에서 집에서 쉬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퇴직 연령이 얼마 안 남으면 나 혼자의 저 혼자의 연금으로 우리 와이프와 둘이서 같이 나누는 혹시 저 역시 빈곤하고 저도 이제 맨날 계산해 보면 나도 빈곤하다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와이프 거를 조금이나마 연금을 내주고 있듯이 이 여성들이 젊은 50대에 있는 여성들이 연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기준, 지원, 사회보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남자 혼자의 연금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특히 이제 남자들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이고 40대 말이기 때문에 부족한 연금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노소득부자한테 긍정적 영향을 줄 거로 보는데 특히 이제 그냥 안심소득처럼 그냥 일정하게 확 이렇게 주다 보면 다른 제도의 관계성에서 약간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들이라든지 조정할 것들이 많은데 이 기회소득이라는 것들은 기본소득과 연결해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 사회적 노하우를 아래세대한테 뭔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시장형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이제 연금 연령 세대가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은퇴 연령은 50대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차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격차를 줄여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의 중고령층이라든지 60대 이상의 연령을 늘렸을 때 혹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런 쟁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30세기 맨 마지막에 있는 지난 정부에도 저도 참여해서 많이 했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말을 하시는데 소득만으로는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출을 좀 줄여주는 정책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의료비도 너무 많이 어르신들은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 보전을 줄여주는 건데 이거 항상 정권 초기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저도 연구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실현이 안 됐던 바가 있고요. 얼마 전에 5월 30일 현 정부에서도 사회보장 전략계획의 핵심 챙기기를 줄여주겠다 이런 말씀드리셨는데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주거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통비 아니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통신비, 난방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것들이 앞에서 소득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이런 핵심 생계비, 핵심 생활비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서 노후소득보다 노인빈곤의 경험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